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천자문 익히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강의를 사실 찍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저로서는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를 찍으면서 다시 짚어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19일차 과정 오늘도 이렇게 대꾸가 되는 8글자는 자, 4글자씩 이렇게 대꾸가 되는 이 한시적인, 특히 한시 중에 그 시경체가 4개 대꾸로 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시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시경 정도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관저라는 시가 있어요. 이 관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로 해서 앞에 요조숙녀 그러면 뒤에는 군자호구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거든요. 또 관관저구 그러면 제하지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기 때문에 천자문을 해석할 때는요. 이 천자문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자문이 만들어진 것은 그 위진남북조 시대 그 초창기에서 중반기로 이렇게 넘어갈 무렵인, 그러니까 북조가 아닌 남조가 송제, 양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나라의 후반기에 이렇게 활동했던 주흥사라는 분이 양나라 초반에 그 양무제 그쪽에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원고시도 안 나왔을 때예요. 오원고시도 안 나오고 칠원고시도 안 나오고 당연히 근체시도 안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다고 하면 한시다 또는 이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시경 공자님이 그 정리한 시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경체로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이제 명령을 내죠. 너 죽기 싫으면은 너 그렇게 너 똑똑하다며 너 시 잘 짓는다며 너 문장 가라며 그렇다면은 너가 만약에 하루 만에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글자가 하나도 겹침이 없이 그거를 259에 시를 네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흥사가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그 하루 만에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이게 시를 적어냈던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천자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문장, 물론 시도 문장이니까 산문이 아니고 시예요, 시. 특히 시경체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글자를 뒤에 네 글자가 받아준다는 의미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이게 굉장히 지금 오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전체 8글자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시기 때문에 앞에 네 글자를 딱 던지면 뒤에 네 글자로 받아주는 이렇게 대꾸 형식을 취하는 시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천자문 해설서를 보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거를 문장으로 풉니다. 문장으로. 이거를 이제 대개 이래요. 대개 부사로 보는 거죠. 이러한 뭐 이러한 해갖고 뭐 수식으로 보는 거죠. 이러한 몸과 털럭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대개겠자 이건 이차자 몸신자 털럭발자죠. 그러니까 대개 이러한 신체와 털럭은 사대요 오상이라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면 그 해석이 맞죠. 이게 이제 그 동떨어진 하나의 문장이라면.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라는 거죠. 시는 이렇게 잘라서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형식과 이 앞에 있는 형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꾸는 형식이 맞아야 되니까. 요조, 숙녀, 군자, 호구.
관관저구 제하지주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 이제 그 주거니 박건이에서 가는데 거기 아분까지 지켜가면서 이 주흥사가 황제 앞에서 엄명을 받고 시를 만든 건데 다른 식구들은 우리 저 천자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대꾸로 봤잖아요. 천지 현황이니 우주 홍황이라 이렇게 전부 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1월 영측이지 뭐 이렇게 나오죠. 1월 영측이요 진수 열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다른 그 문장 다른 식구들은 쭉 그렇게 대꾸로 나가다가 여기에 와서 갑자기 문장이 된다? 이거 한 글자만?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또 시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해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약간 간과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거는 다 시로 풀고 요거는 그냥 문장으로 푼다 뭐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하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수많은 학자들이 저하고도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말이 아니니까 대충 해서 뜻만 맞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뜻만 맞으면.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꼭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울 때 정확하게 이렇게 배워두는 것도 좋다 이거죠. 물론 뜻만 맞으면 된다 하는 분들은 그냥 대개 이러한 몸과 털억은 사대요 오상이라 뭐 지풍수하여 인이 예지신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대요 오상이라 이거는 사대가 지풍수화를 얘기한다 이렇게도 보고 또 사지를 얘기한다고 본다. 이렇게 머리와 몸통과 손과 발이다 이렇게도 보고요. 지풍수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냐면 이 구체적인 우리 세계를 이루는 네 개의 큰 요소가 바로 지풍수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오상이라는 얘기는 인의예지 신이다. 그 한서에 보면은요, 참 이 천자문이 그래요. 아주 예전의 책들을 많이 참조합니다. 한서에 있는 동중서전이라는 거기에 보면은요, 군자란 모름지기 인의예지 신을 단련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상이란 것은 바로 이제 인의예지신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대요 오상이라는 형식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한다면 개차요 신발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개차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덥다라는 이게 덮을 개자예요. 대개 개자 이전에 우리가 덥다라는 뜻을 썼어요. 덥다. 덮은 뚜껑이다. 껍데기다 이거예요. 덮은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이 나의 영혼, 나의 실체를 덮고 있는 것은 이것이니 그게 뭐다? 이게 몸과 털억이다. 이게 나의 몸을 덮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의 몸을 덮고 있는 것이 몸과 털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꾸로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것은 뭐다? 사대요, 네 가지 큰 것이요, 다섯 가지의 항상이라, 다섯 가지의 떳떳함이라. 덮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개차는 신발이요, 탁 던지니까 그러면 받아주는 식으로 그건 사대요 오상이라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장이 굉장히 오묘하고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대는 이제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오상이라는 건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절묘하게 대꾸가 되죠. 이렇게 좀 뛰어난 문장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좀 괜찮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처음 글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글자는요, 덮을 개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개 개자가 아니라 원래 덮다라는 뜻이 있다. 덮을 개자다. 이 풀초자는 나중에 추가가 된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밥그릇을, 귀족의 밥그릇이죠 항상. 서민의 밥그릇은 그냥 요런 밥그릇을 먹었겠죠.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에.
근데 귀족의 밥그릇은 항상 이러한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귀족의 밥그릇이냐?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글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이야 우리가 온 국민이 다 글자 생활을 하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특별한 계급만이 이러한 그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런 문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밥그릇은 다 이런 밥그릇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릇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요거 뚜껑이에요. 뚜껑이 지금도 요런 뚜껑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지금도 우리들이 쓰는 뚜껑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뚜껑이 이렇게 가운데 위로 볼록 올라온 뚜껑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위를 풀로 덮어 놓습니다. 풀로 이렇게 덮어 놔요. 그래서 이거는 덮을개짜다라고 해서 어떤 음식물 위에 뚜껑, 그리고 뚜껑 위에 풀을 덮어 놔서 음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덮을개짜였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파생이 돼 갖고 대개, 대저 뭐 이런 식으로 대개라는 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일단 발음을 가져온 거겠죠. 그러나 원래 원칙은 이 뚜껑이었다, 또 덮는 거였다. 그러면 개차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다음 글자는 이제 이 차자예요. 이것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발이거든요. 발. 왜 발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발가락이에요. 이렇게 왼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발가락. 이렇게 발가락. 그다음에 사람 인자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인이고 이런 것도 사람인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걸어가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깝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그 이걸로 이것이다. 이것이란 얘기도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깝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칠 지자라 그러는데, 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 자, 이렇게. 발을 표현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칠 지자예요. 이 발을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인자죠. 이거 비수비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비수비라고 이렇게 부수를 공부하긴 하지만 원래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이 차자였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몸신자. 몸신자의 갑골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인이 이렇게 있죠. 사람인이 있는데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있어요. 임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임신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게 임신한 사람이 아닌 일반 그냥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몸신자로 쓰다 보니까 이것도 사람인자죠. 이렇게 이런 게 사람인이죠. 이거를 약간 숙여놓은 거죠. 이게 소전체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인자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인자를 놓고 여기에 그냥 애기, 이 아들 자자가 그냥 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애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애기를 더 그려놓고서 요 아이벨 잉자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임신하다는 거죠. 예. 잉자였는데 이게 시인자, 몸을 나타내는 몸신으로 막 자주 쓰이다 보니까 아이벨 잉자, 이 사람인을 그대로 놓고 여기에 아이만 더 놓고 이렇게 해서 임신한 잉자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신자였습니다. 자, 그다음 터럭발자죠. 터럭발자 같은 경우에는요, 나붓길 표자가 있는데 그 전에 이 길장자를 볼게요. 이 길장자 뜻은요, 길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노인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 노인네라는 게 할아버지 뜻이고, 요거는 털이 나붓기는 터럭삼자죠. 이게 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머리에 상투를 풀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나붓기는 모습을 원래 이렇게 표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붓길 표자죠. 거기에 발음으로도 쓰인 겁니다만은 요 개견자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개견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를 시켜놔요. 그러면 이게 이제 뺄 발자 혹은 달릴 발자라 그럽니다. 그럼 요거에 개가 달리는
발자를 포함을 해놓는데 개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사람은 노인네가 돼야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고 머리털이 흩날리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털이 빠지죠. 털갈이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자체가 뭐냐면 그 털이 빠져서 털이 흩날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 즉 터럭 발자의 뜻이 있다. 원래 털이라는 뜻이다. 터럭 발자는. 그래서 나붓길 표자를 먼저 이렇게 나붓길 표자를 먼저 이렇게 써주십니다. 길장자에 터럭 삼자 써주시고 그리고 개라는 뜻의 뽑을 발자죠. 개견자 이렇게 뽑을 발자를 써주시면 터럭 발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터럭 발자였습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덮을게 이차 몸신 터럭발 한 번 더 갑니다. 덮을게 이차 몸신 터럭발. 네. 그럼 넉사자를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넉사자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거는요 숨쉬다 콧구멍을 나타내요. 콧구멍을 둥그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콧구멍을 그린 겁니다. 이게 휘라는 발음이에요. 근데 원래 그 사라는 발음이 스이 이런 발음이거든요. 스이. 그래서 지금도 사를 중국어로는 스라고 합니다. 스. 그러니까 이제 휘라는 발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가진 거를 이제 가차를 시켜 놓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짝대기 4개를 나타낸 겁니다. 3개는 짝대기 3개고요. 2개는 짝대기 2개, 하나는 짝대기 하나인데 그럼 5개는 어떻게 쓰냐? 위 아래 짝대기를 둔 상태에서 짝대기를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그럼 5개가 되는 거죠. 1, 2, 3, 4, 5까지는 전부 다 짝대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4개를 이걸로 쓰다가 짝대기 4개 쓰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가져오게 돼서 가차를 시킨 건데 그럼 숨쉬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입구자를 넣어서 숨은 코로만 쉬냐? 입으로도 쉬지. 그래서 요 숨쉴 휘자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가 다시 숨쉬다라는 걸로 오고요. 얘는 숨쉬다라는 뜻이 없어져 버리고 넉사자로만 쓰게 되는데 가끔 얘는 붓으로 쓰일 때 숨쉬다라는 본래의 뜻이 튀어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 나중에 그 글자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사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대자죠. 이거는 우리가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람대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대자예요. 사람.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대자라는 증거가 그렇습니다. 요거 한 글자로 쓰일 때도 큰 대자로도 쓰이지만 사람이라는 뜻을 또 쓰여요. 근데 이게 붓으로 쓰이잖아요. 붓우. 큰 대자가 붓으로 쓰이면은 거의 90% 이상이 사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본래의 뜻이 튀어나와요. 그럼 이게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크다는 뜻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땅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정면에서 본 거죠. 정면에서. 그럼 대자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 인자는 뭐냐? 사람 인자는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주먹이 있죠. 이렇게 주먹.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옆으로 옆모습이죠. 이건 앞모습, 이건 옆모습. 나중에 가면 윗모습도 나옵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 크다라고 됐느냐? 이게 왜냐하면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적어도 성인이 되고 성인식을 치른 통과 이래를 지닌 사람을 그때 돼야 사람으로 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쓰는 얘기가 있죠. 아직 덜 컸네. 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 너 아직 사람 안 되었구나. 아이고 이제 좀 사람 됐네. 뭐 그런 모든 얘기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이게 크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도 이 사람이라는 속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대자로 쓰이는데 형용사 쓰이는데 원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큰 대자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사도자 볼게요. 다사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 게 그죠? 자, 이건 1, 2, 3, 4도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는. 5는 요 가운데 요거 두 개를 X자로 교차해 놓습니다.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요거 5인데 요 X자로 교차해 놓은 거를 요 두 번째 X자를 이렇게 꺾은 거죠. 얘는 그대로 놓고 얘도 그대로 있는데 얘만 살짝 꺾으면 이제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5개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5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떳떳하상. 이거는 원래는 이게 치마를 아래 옷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치마. 남녀 공이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 거적대기를 이거 수건건자죠. 수건건자. 그러니까 상체에 옷을 입기 시작한 건 이 청동기 시절에는 대부분 다 하체에만 이렇게 둘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체에 이렇게 성기를 가릴 그런 거적대기를 두르고 있으면 항상 떳떳한 거죠. 떳떳하게 밖을 나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위에가 요게 이제 상자 발음으로도 썼지만 이게 숭상하다는 의미, 높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즉 어떤 지배층의 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배층의 사람들은 항상 가리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지배층 사람의 집으로 갈 때는 또는 지배층 사람 앞에서는 항상 밑에를 이렇게 가린 거적대기를 덮어라. 그것이 항상 떳떳한 모습이다. 나중에 가서는 이게 치마라는 의미, 아래옷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떳떳하다. 혹은 나중에는요, 야, 항상 그러지 말고 니네 있을 때도 그냥 항상 가리고 다녀. 그래서 항상상으로 쓰입니다. 항상상.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뜻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야, 이거 본래의 치마라는 뜻을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야겠다. 수건건자 대신에 옷 의자를 만들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치마상이 새로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소전체도 바로 이렇게 위에 숭상할상 높을상이 있고 밑에 거적대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항상상 떳떳한 상자였습니다. 오상이라는 것은 인의 예지신을 나타낸다고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떳떳한 상자까지 왔습니다. 네 글자를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넉사 근대 다섯 오 떳떳할 상. 한 번 더 갑니다. 넉사 근대 다섯 오 떳떳할 상. 네. 이렇게 해서 19일차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요. 항상 제가 17일차 강의 때부터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덮고 있는 것은 이것이니 몸과 신체와 털럭이다. 네 가지의 큰 것과 지풍수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떳떳합니다. 인의 예지 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거를 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 글자씩 처음에 읽어보면요. 개, 차, 신, 발, 사대, 오상. 개차, 신발, 사대, 오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개차는 신발이요, 사대요, 오상이라.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천천히 개차는 신발이요, 사대와 오상이라. 또는 사대요, 오상이라. 개차는 개차인이라고 해도 돼요. 개차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써요. 개차인이 신발이요, 사대요, 오상이라. 또는 개차는 신발. 자, 이렇게 읽었다 보고 약간 운율을 놓습니다. 개차는 신발이요, 사대는 오상이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고절을 넣어주면요. 개차는 신발이요,
사대는 오상이라. 개차하고 신발하니 사대하고 오상이라. 개차요 신발이니 사대요 오상이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율을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약간 도치네 같기도 하지만 효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읽다 보면은 이 그 문맥이 조금 더 빨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19일차 강의였고요. 다음에 20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